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실 때 오늘 하루 가격만 보고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금 오르면 이제 진짜 가는 건가 싶고요. 조금 밀리면 또 시작인가 싶죠. 특히 삼성전자는 워낙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 하루 움직임 하나에도 댓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가격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정작 큰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얼마나 움직였느냐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주주 입장에서 내 계좌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진짜 큰 변화는 하루 등락보다 먼저 방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뉴스도 확정이 아닙니다. 시장 반응도 애매합니다. 주가도 시원하게 바로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던지는 질문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종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그런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 D램 가격이 좋아지느냐, 낸드가 살아나느냐,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실적이 회복되느냐,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파운드리입니다. 그리고 그 파운드리 안에서도 AI 칩과 2나노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구글이 차세대 AI 칩 일부를 삼성전자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확정 계약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구글이 삼성전자에 다 맡긴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메인 연산부는 TSMC가 맡고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연결되는 일부 부품을 2나노 공정으로 맡을 수 있다는 쪽으로 보도된 흐름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일부 부품이면 별거 아닌 거 아니냐? TSMC가 메인을 맡는 거면 삼성전자가 아직 밀린 거 아니냐? 확정도 아닌데 이걸 왜 봐야 하냐? 이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구글 AI 칩 전체를 가져왔느냐가 아닙니다. 시장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다시 AI 칩 공급망 안에서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그동안 TSMC와 격차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수율 이야기도 있었고 고객사 확보 이야기도 있었고 선단 공정 신뢰 이야기도 계속 따라붙었죠. 그런데 구글 같은 빅테크 자체 AI 칩 흐름 안에서 삼성전자 2나노가 다시 거론된다는 건 적어도 시장이 삼성전자를 완전히 제외하고 보지는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걸 하루 주가로만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조금 올랐냐, 조금 밀렸냐, 이것만 보면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보셔야 할 건 당장 오늘 시원하게 움직였느냐가 아닙니다. 구글 AI 칩 이야기처럼 삼성전자가 다시 어떤 공급망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2나노가 실제 고객사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이 같이 묶이는 그림이 생기는지,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구글 AI 칩 이야기를 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AI 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바로 엔비디아를 떠올립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강한 건 맞습니다. GPU 시장에서 워낙 압도적인 위치에 있고 HBM 수요도 엔비디아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빅테크들은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자체 AI 칩을 계속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AI 서비스가 커질수록 칩 비용이 너무 커지거든요. 엔비디아 GPU만 계속 사서 쓰면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필요한 AI 연산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구글은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AI 모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기 서비스에 맞는 AI 칩을 직접 설계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TPU 같은 자체 AI 칩 흐름입니다. 여기서 파운드리가 중요해집니다. 칩을 설계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공정으로 만들 것이냐, 전력 효율은 얼마나 좋으냐, 메모리와 연결은 얼마나 안정적이냐,
패키징은 어떻게 하느냐, 양산 수율은 괜찮으냐, 이 질문이 전부 따라붙습니다. AI 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연산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모리와 연결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도 중요하고, 전력 효율도 중요합니다. GPU든 TPU든 AI 가속기든 결국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럼 메모리와 연결되는 구조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 AI 칩 보도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연결 부품 쪽으로 거론된다는 점이 그냥 작은 부품 이야기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I 칩 시장은 이제 연산부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메모리와 연결, 전력 효율, 패키징, 선단 공정 신뢰가 같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패키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이 이 조합을 완전히 인정해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AI 칩판에서 다시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격이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보도는 보도입니다. 논의는 논의입니다.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설계가 확정돼야 하고 양산 일정이 나와야 하고 수율과 성능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객사 신뢰도 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완전히 살아났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확정 아니니까 의미 없다 이렇게 버리는 것도 너무 짧게 보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확정된 것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능성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 검증으로 움직이고 마지막에는 숫자로 확인합니다. 지금 구글 AI 칩 이야기는 확정된 숫자의 단계라기보다는 가능성과 검증의 초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가격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반응이 약하다고 역시 의미 없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반대로 오늘 반응이 강하다고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다시 고객사 이름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 2나노에서 의미 있는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 AI 칩에서 메모리 연결,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평소에 느끼는 답답함과도 연결됩니다. 삼성전자 주가만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HBM만 보면 SK하이닉스와 비교하게 되고요. 파운드리만 보면 TSMC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계속 흔들리죠. 삼성전자는 항상 늦는 거 아니냐? 좋은 뉴스는 나오는데 왜 주가는 바로 안 움직이냐? 구글 이야기가 나와도 확정이 아니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하루 가격으로만 보면 큰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HBM4E, 파운드리, 2나노, 패키징, AI 칩, 데이터 센터가 한꺼번에 엮이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결론 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파운드리는 더 그렇습니다. 고객사가 한번 맡겨보고 수율을 확인하고 성능을 확인하고 양산이 되는지 보고 그 다음 더 큰 물량으로 넘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격은 뉴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사 신뢰가 쌓이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구글 AI 칩 이야기는 그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확정된 결승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발선에 다시 이름이 올라왔는지 보는 데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구글 AI 칩만 봐도 구글 자체 칩 전략을 봐야 하고요. TSMC와 삼성전자 역할 분담도 봐야 합니다. 2나노 공정 경쟁도 봐야 하고요.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왜 중요한지도 봐야 합니다. HBM과 패키징도 같이 봐야 하고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도 봐야 하죠. 여기에 미국 반도체주,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환율, 금리까지 붙습니다. 삼성전자 하나 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볼 게 많냐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이상 D램 가격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종목이 됐습니다.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 안에서 어느 길목에 다시 들어가는지 봐야 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제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준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찍어서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구글 AI 칩 이야기가 나오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파운드리, 투나노, 후공정과 패키징, HBM, 장비주,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먼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대감으로 갈 수도 있고요.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먼저 번질 수도 있습니다. HBM 장비주로 갈 수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정리해뒀습니다. 좋은 뉴스 하나에 흥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어느 길목으로 돈을 움직일 수 있는지, 지금 자리가 돌파인지, 눌림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된 자리인지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뒤쪽에서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구글 AI 칩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구글이 자체 AI 칩을 키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서비스가 커질수록 연산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챗봇도 돌려야 하고, 검색 AI도 돌려야 하고, 클라우드 고객에게 AI 연산도 제공해야 하고, 유튜브나 광고 시스템에도 AI가 들어갑니다. 이 모든 걸 외부 GPU에만 의존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는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서비스에 맞는 칩을 만들고 전력 효율을 높이고 운영비를 줄이려는 거죠. 그런데 자체 칩을 만든다고 해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 어렵지만 제조는 더 어렵습니다. 선단 공정이 필요하고 수율이 필요하고 패키징이 필요하고 메모리와 연결되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2나노가 다시 언급되는 겁니다. 2나노는 단순히 숫자가 작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성능과 저전력, AI 칩 경쟁력과 연결되는 공정입니다. 물론 2나노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고객사 신뢰가 필요하고 수율이 필요하고 양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2나노는 기술 자랑이 아니라 고객사를 설득해야 하는 시험대입니다. 구글 AI 칩 논의가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시험대, 삼성전자가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글 AI 칩이 삼성전자에 정말 큰 의미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실제 계약입니다. 논의에서 끝나면 시장도 오래 믿어주기 어렵습니다. 보도만으로 잠깐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지만 결국 계약과 일정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할의 크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부품을 만든지, 그 부품이 AI 칩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향후 확대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메인 연산부가 아니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AI 칩에서 메모리와 연결되는 부분은 성능과 전력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실제로 얼마나 커지는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2나노 수율과 고객사 신뢰입니다. 파운드리는 말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고객사가 맡겨보고 원하는 성능이 나오고 양산이 안정적으로 되고 비용도 맞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신뢰가 쌓입니다. 네 번째는 패키징과 메모리 연결입니다. AI 칩은 이제 연산부만 좋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HBM과 어떻게 붙느냐,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오가느냐, 열과 전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가진 회사입니다. 이 조합이 실제 고객사 가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게 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야기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TSMC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선단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강한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같은 주요 고객들이 TSMC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수율, 양산 경험, 고객 신뢰에서 강점이 있죠. 삼성전자가 이 격차를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AI 칩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너무 과하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드디어 TSMC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빅테크들도 공급망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AI 칩 수요가 너무 커지고 있고 선단 공정 병목도 생기고 제조 파트너를 한 곳에만 의존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게도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메인 칩 전체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어도 됩니다.
일부 부품에서 시작할 수 있고요. 메모리 연결 부품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고 2나노 공정에서 성능을 보여줄 수 있고 다음 세대에서 역할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는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작은 신뢰가 쌓이고 레퍼런스가 생기고 그 다음 더 큰 물량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글 AI 칩 이야기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고객사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보는 출발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은 HBM과도 연결됩니다. 구글 AI 칩 이야기를 하다가 왜 HBM이 나오냐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칩은 메모리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AI 연산을 하려면 엄청난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아야 합니다. GPU든 TPU든 AI 가속기든 메모리 병목을 풀어야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HBM이 중요해진 거고요. 메모리와 칩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도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메모리도 합니다. 파운드리도 합니다. 패키징도 합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AI 칩 시대에 필요한 여러 조각을 한 회사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시장이 아직 이 조합을 완전히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HBM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먼저 신뢰를 얻었고요.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조각을 실제 고객사 성능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줘야 합니다. 구글 AI 칩 논의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지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2나노, 메모리 연결, 패키징, HBM, AI 데이터 센터. 이 조각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AI 인프라 그림으로 연결돼야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당장 가격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구글 AI 칩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바로 시원하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역시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면 너무 빠릅니다. 반대로 잠깐 강하게 움직인다고 이제 파운드리 완전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이릅니다. 지금은 확정된 숫자보다 가능성과 검증을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2나노에서 고객사를 다시 만들 수 있느냐, 구글 같은 빅테크, 자체 AI 칩 흐름 안에 부분적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역할이 다음 세대로 확대될 수 있느냐,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어서 AI 인프라 안에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등락구다 이런 질문에 답할 때 시장의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 기대감만으로 계속 밀어올리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담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파운드리 기대감은 단순 뉴스보다 고객사 신뢰가 중요합니다. 보도, 계약, 양산 일정, 수율, 실제 매출 이 순서로 확인이 쌓여야 합니다. 새로 보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글 AI 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솔직히 혹할 수 있습니다. 구글, AI 칩, 삼성전자, 2나노 이 단어들이 붙으면 굉장히 큰 재료처럼 보이죠? 실제로 큰 흐름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재료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확정되지 않은 보도에 너무 앞서 들어가면 기대가 꺾일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가는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뉴스가 나온 뒤 쉬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기대감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리를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후공정과 패키징, 장비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2나노 기대감이 실제 파운드리 고객사 신뢰로 이어지는지, 미국 반도체주 흐름이 받쳐주는지, 환율이나 금리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이런 걸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급하게 따라붙는 종목이라기보다 돈이 붙는지 확인하면서 봐야 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이슈는 하루 만에 끝나는 재료가 아닙니다. 진짜로 커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계약이 필요하고 공정 신뢰가 필요하고 고객사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의 가격보다 삼성전자가 AI 칩 공급망 안에서 어떤 자리를 다시 만들 수 있는지 그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이런 흐름을 매일 혼자 다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구글 AI 칩, 2나노 파운드리, TSMC와의 격차, 메모리 연결 부품, HBM, 후공정과 패키징, AI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주,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구글 AI 칩에서 시작된 돈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대감으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HBM 장비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아니면 반도체 대형주 전체로 퍼질지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자는 자료예요. 주식에서 가장 아쉬운 건 좋은 뉴스를 보고도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놓치는 겁니다. 구글 AI 칩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후공정과 패키징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요. 2나노 기대감이 커졌는데 장비주나 소부장 쪽으로 돈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AI 칩 수요가 강하다는 해석이 붙었는데 전력 인프라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주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뒤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를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기 위한 관찰 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 7개 섹터를 같이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글 AI 칩 이야기가 나와도 돈이 삼성전자 하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HBM, 패키징, 장비, 전력 인프라 쪽으로 같이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한 종목만 붙잡고 있으면 돈의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할 때 오히려 다른 길목에서 돈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주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뒤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큰 흐름 안에서 쉬어가는 눌림인지,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돼서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종목을 보고도 너무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흐름이 살아있는데 잠깐 눌렸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에는 단순 종목명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글 AI 칩 기대감에만 흥분하는 건 아닌지, 삼성전자의 2나노 경쟁력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큰 테마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자료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게 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흥분하지 않고 그 뉴스가 어느 섹터로 번질 수 있는지, 어느 자리가 너무 뜨거운지, 어느 구간에서 확인이 필요한지 같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와 함께 필요한 안내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구글 AI 칩, 2나노, TSMC, 파운드리 고객사, HBM, 패키징,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주,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 포인트,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니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글 AI 칩 이야기는 아직 확정된 결승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AI 칩 공급망 안에서 질문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그냥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의 가격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하루 움직임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어떤 고객사와 다시 연결되고 있는지, 투나노가 실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을 묶은 그림이 만들어지는지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만 보는 회사도 아니고 HBM만 보는 회사도 아니고 파운드리 하나만 보는 회사도 아닙니다. AI 반도체판이 커질수록 이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구글 AI 칩 이야기는 그 연결 가능성을 다시 보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물론 확인할 건 많습니다. 계약이 필요하고 양산 일정이 필요하고 수율이 필요하고 실제 고객사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분보다 확인입니다. 하지만 확인할 가치가 있는 흐름인 것도 맞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하루 등락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 구글 AI 칩과 투나노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